자,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우극한, 좌극한까지 설명을 다 해놓고선 결국에 극한값의 유무와 관련돼서 발산한다라는 거 하나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팀 채팅방 새로 만들었고 새로 만든 팀 채팅방에다가 바로 추가 설명 올려놨습니다. 그거 다 보고 오셨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린에 1번 띡 보자마자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알고전을 기반으로 제가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뒤어가지고 그린 쪽에서 일단 한번 숙제 하시면서 이 부분 좀 어렵더라, 이 부분 좀 헷갈리더라, 아니면 이 부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더라 라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 싹 다 질문하십시오. 12-2번이요. 같이 해야 돼요? 하라고요? 그래? 9-2번이요? 8-2 누가 8-1번이랑 8-2번을 동시에 외쳤어요, 니네가? 그래서 둘 다 볼게요. 또? 12-1번이야? 12-1번이야? 11-1번이야? 7-1번이야? 14-1번이야? 얍. 15-2번이야? 얍. 여태까지 내가 내줬던 숙제에 비해서 양은 압도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나 진짜 여태까지 줬던 숙제 중에서 내가 선생님들이 안 말렸으면 난 이거 나갔을 거라니까? 그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은 나갈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운 테스트 봐야 돼요. 극한이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등원 시간 몇 시? 5시. 하원 시간 몇 시? 10시. 토요일 날 등원 시간 몇 시? 11시 40분. 뭐 안 바뀌었어요. 강의실 어디? 307호. 그 다음에 니네들한테 줬던 구선문 워밍업 2회까지 풀어서 토요일 날 307호로 가시면 돼요. 이번 주요. 그럼 내년이겠냐? 풀라고 팀 채팅방에다가 올렸다니까? 내가 요거 때문에 부모님까지 같이 초대를 했어요. 이번에 팀 채팅방을 보시면 니네 부모님 중에서 카카오톡 오픈을 안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번호 추가되면 자동으로 카톡 추가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를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예비고일로 안 바꿔서 그렇구나. 나 이거 아마 둘 중에 한 분은 더 초대될 텐데.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에서 있었어요? 몰랐는데요? 거기다가 썼어요? 못 봤는데요? 라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까지 같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공지를 할 테니 딴 소리 하기만 해봐. 날짜까지 써놓고 강의실까지 써놓고 시간은 내가 안 썼다. 시간은 안 썼는데 강의실하고 어디까지 풀어라는 하지 않았어요? 내기하자. 나 내기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지는 내기 말고 난 이기는 내기 되게 좋아하는데. 어때? 공차 내기. 괜찮지? 다수결로 가자. 어때? 괜찮지? 괜찮죠? 얘들은 다 괜찮대. 너는 안 괜찮아도 다수결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다시 뭐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구선문 워밍업 2회치 풀어서
가시면 되고요. 구성문 워밍업이 제가 알기로 그거랑 거의 구성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단원, 2단원에서는 거의 그 앞에 있는 다항식 계산과 관련된 것들 문제 위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날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해놓으십시오. 네, 한번 같이 1번을 굳이 원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 얘기를 분명 팀 채팅방에다 했거든요. 뭐라 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수렴하는데 그냥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랑 뭐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특정한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때 이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이거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은 다르지만 함수값은 극한값과 다르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그 2-2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갈게. 넘어가도 되지? 고마워. 자, 7번에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서 5번은 저번에 했었고 3번, 4번 뭐 다 필요 없고 7번? 7번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7번하고 8번도 그래 좋은 질문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7-1번에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fx는 무한대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얼마가 여기 이 덩어리 전체 fx-gx라고 하는 그 값이 뭐다? 1이라는 함수값이 한다. 그럼 즉 뭐야? 이 전체 덩어리는 수렴하는 겁니다. 얼마로? 1로.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조건이 어떤지 알 바 아니에요. 몰라요. 필요 없어요. 뭐만 찾으면 돼요? 저 efx-gx만 찾으면 됩니다. 수렴하는 애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4fx 더하기 gx분의 2fx-3gx라고 하는 거에서 fx는 발산할 거야. 무한대로.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데도 뭔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무한대로 발산할 그래갖고 얘네들을 빼고 나면은 그 미지수가 들어가는 게 다 사라지고 1만 남는다가 될 텐데 알 바 아니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 세울 수 있어? 아니요. 그냥 이 덩어리 째로 봐야 된다고요. 그럼 이 덩어리 째로 찾아내려면 어떻게 봐요? 이렇게요. 2fx-gx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도 4fx-2gx야. 그 상태에서 리미트 값을 x를 무한대로 취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이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어떤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수렴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이 극한이 분모를 극한을 취하건 분자를 극한을 취하건 무슨 특정한 값을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 에다가 리미트를 취하고 여기다가도 에이씨 헷갈려. 리미트를 취하고 여기도 리미트 취하고 여기도 리미트 취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 덩어리가 얼마로 가요? 1이요. 이 덩어리는 얼마로 가죠? 2요. 근데 지금 gx랑 gx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에다가 1을 살포시 얻는다고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덩어리 째로 보는, 이 덩어리를 상수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7-2번은 혹시 제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7-2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건 또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찾으라고? 저 위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라고, 분자 분모에. 그럼 7-2번은 가능하겠죠? 뭐야? 그냥 어떻게 푼 거야, 위에는? 아니구나. 네가 아니구나. 뭐 7-2번도 해야 돼요? 지금 이걸 이해 안 돼요? 이게 1이다라는 게 감이 안 와요? 잠깐만이 필요하구나. 지금 문제에서 값을 줬잖아. 이 덩어리를. 더 헷갈려? 그럼 좀 더 쉽게 갈까? 자, 이 fx-gx라고 하는 값을 hx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라고 하는 값은 1로 가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식으로 따지면은 gx라고 하는 그 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fx-hx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gx라고 하는 그 값은 결국에는 리미트 efx hx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1이잖아요. 이건 무한대죠. 즉 뭐예요? gx는 발산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x 뽑아서 이 덩어리를 뽑아서 값을 구하고 gx는 무한대로 보내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직도 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7-2번 생략하자고요. 됐죠? 생략할게요. 7-2번 넘어가고요. 자, 다음 8-1번, 2번. 이거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얼마만큼 안 하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 썩을. 내가 분명 개념 공부 정확하게 하고 머릿속에 다 박은 다음에 문제 풀라고 했거든. 여러분들은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이고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gx가 베타이면 a로 갈 때 이걸 보고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두 함수가 수렴할 때 그 수렴한다면 수렴해서 수렴하는 값이 존재한다면 얘네들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고 하더라도 수렴하는 수렴값이 존재한다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전제 조건을 깐 게 뭐예요? 쟤네들이 수렴할 때 나머지가 성립한다예요. 그럼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나머지가 성립해요? 몰라요. 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기억 한번 봐봐요. 8-1번에. fx와 gx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데요. 그럼 fx 플러스 gx의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몰라요. 왜?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하게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볼래? fx라고 하는 애 대신에 x-a분의 1 집어넣어봐. gx라고 하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a분의 1 집어넣어봐. 예. 극한값 존재하냐? 아니요. 심지어 이거 우극한 좌극한도 달라요. 무한대로도 안 가. 한쪽은 무한대,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이거는 아예 값이 없어요. 얘도요. 없어요. 근데 얘네 둘 더하면 얼마예요? 0이요. 그럼 fx 더하기 gx라는 값은 어디로 가요? 0이요. 그러면 저거는 기억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발레를 찾아주면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세상 간단한 발레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세상 간단한 발레라고 할 만한 건 뭐 있어요? 그냥 영어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 생각해 보시면 발레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니은. 저거 조합해서 fx 만들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예를 들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마 더하기 2gx라고 하는 값을 알파라 놓고요.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a로 갈 때 2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값을 베타라고 놓는다면 수렴한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다가 상수배 같은 것도 다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요. 여기 2베타에서 알파만큼 빼면 그게 3fx거든요. 니은은 맞는 말이죠. 디귿은요? fx와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려요? 우리 부정형 중에서 이거 되게 익숙한 꼴을 알고 있어요. 뭐야? 만약에 디귿 같은 경우에 fx라고 하는 그 극한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인데 그 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저 디귿은 맞는 명제입니다. 왜요? 지금 fx 곱하기 gx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건 존재하는 거를 존재하는 걸로 나눠도 되잖아요.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gx라고 하는 애도 뭘 거다? 수렴할 거다. 뭘 제외하고? 0을 제외하고. 근데 0이면 어떻게 돼요? 0분의 0꼴이라던가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그런 모양은 예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발산할 수도 있고 위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 값 저 값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설명됐을까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8-2번이요. fx, gx가 모두 수렴하면 gx분의 fx도 수렴한다. 이거의 발레는 뭐가 있을까요?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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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한다. 예를 들어 fx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x가 a로 가요? x가 뭐 a로 간대요. a로 가는 애 중에서 수렴하는 거 뭐가 있을까? 뭐 정말 단순하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아니. 그래, 뭐 단순하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fx라고 하는 거를 x-a라고 놓고요. 그러니까 그 gx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놓냐면은 절대값 x-a라고 놓으면 저거 fx분의 gx는 1이냐 마이너스 1이냐가 달라지지 않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발레가 될 텐데. 이 발레 말고 또 뭐 있을까?
아, 또 다른 말레 하나 있다. 더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야, 이거 어때? fx가 상수항이면. 그리고 gx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x-a라고 하면 어때? 그럼 x-a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수렴의 발산해? 발산하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수렴해도 돼! 조건이 없잖아. 0이 아닌 무언가로 수렴한다면 다 돼. 하지만 저걸 그냥 써버리면 무슨 꼴이 돼? 0분의 0 꼴이 돼.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은 왜 맞아? 0이어도 돼. 0으로 수렴해도 돼. 어쨌든 뭐 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얘들아, 봐봐. 얘가 여기 헤이 헬로. 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뿔마 gx 이거 성립해요. 그지? 그 다음 또 모두 성립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 성립해요.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분의 fx는 뭐일 때? gx라는 값이 0이 아닐 때, 그 극한 값이. 즉, 저 베타가 0이 아닐 때 극한 값이 존재하고 성립해요. 0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돼서 다양한 꼴로 됩니다. 세수를 하고 오든 서서 수업을 듣든 아니면은 할 게 없어서 그런 거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미리 풀든 셋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다시 뭐라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세수를 하고 오든 물을 마시고 오든 나가서 이렇게 서서 수업을 듣든 아니면 저기 알구전을 풀고 있든 뭐든 하고 계셔요. 다음 그럼 이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8번에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정확한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단단하게 알고 잡고 가셔야겠죠. 다음 9번에 2번. 왜일까? 9번에 2번 질문한 사람. 9번에 2번 질문한 사람은 왜 질문했는지 좀 물어보게요. 누구야? 없어? 뭐야? 귀신이야? 쟤야? 쟤 아닌데? 누가 아니 진짜 정말 진지하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풀었어요 다? 당신입니까? 그니까 알았어. 바꿔 물어보자. 질문한 사람 말고 틀린 사람 혹은 못 푼 사람 빨리. 그래 자제해서 좀 나와봐. 왜 못 풀었는지를 궁금해서 그래. 어떤 부분이 헷갈려서 못 풀었는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세요? y는 가우스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계단 형식으로 그려지죠. 어떻게 해요? 0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4까지. 자, 그러면 정수값을 가질 때 그 정수라는 그 포인트에서 극한을 구한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어때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그러면 지금 9-2번을 한번 좀 설명을 같이 하자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
을 본다면 2보다 큰 값이니까 큰 거에서 떨어지는 중이니까 요 가우스 x의 제곱분의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값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가우스 x라고 하는 값의 우극한 값은 어디로 가죠? 얘는 대략적으로 2.2 플러스라는 값을 가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4분의 4 더하기 2예요. 근데 여기다 더하기 리미트 이번엔 x가 2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여기서의 가우스 x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2 마이너스라는 말은 2보다 어떻단 얘기일까? 작다는 얘기니까 2보다 크지 않은 최다. 그러니까 얘는 2도 도달을 못한 그 값의 최대의 정수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우스 제곱분의 가우스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1의 제곱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는 값을 가지죠. 선생님 얘는 얘 때문에 헷갈려요. 저거 가우스가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요. 그거는 그냥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설명이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기반으로 혹시나 이거 질문한 사람 분명 저거 9-1번도 아마 못했을 텐데. 아마 헷갈렸을 텐데. 9-1번도 괜찮을까요? 해결 괜찮을까요? 다음 12번이요. 12번 유형이요. 왜요? 12번 질문하신 분은 왜요? 못담시요? (12-1번은) 혹시 너냐? 일단 그거부터 12-1번을 먼저 한번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2-1번에다가 x에 2 집어넣어봐. 분자 얼마야? 0이요. 분모 얼마야? 0이요. 둘 다 0인자죠. 내가 아까 유리화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0이 되는 놈이 있으면 걔를 유리화해서 분자 분모에다 곱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인데 둘 다 루트 붙어 있으니까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두 번 곱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루트 2x 마이너스 2를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거에서 얘부터 없애주려면 여기에다가 루트 2x 플러스 2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를 없애기 위해서 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를 다 곱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곱해서 드러나는 애 얼마? 2배의 x-2라는 애가 드러나죠. 그럼 요렇게 곱하면 또 뭐가 되죠? x-2라는 애가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한값 x가 2로 간다라고 하는 이 극한이 있다고 한다면 0으로 만드는 애를 정확하게 찾아냈으니 뭐 하면 돼? 날려버리면 되죠. 그럼 결국엔 이 식은 뭐와 같아? 루트 2x 플러스 2분의 2배의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에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x에다 2를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얼마?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2니까 계산하면 얼마? 얼마죠? 인가요? 베껴 쓰지 말고 좀 확인을 해라.
아저씨 어깨 위를 써요. 지금 너는 어깨 위가 아니라 눈썹 위를 썼으면 좋겠어요. 눈썹 아래부터 쓰고 있잖아. 지금 눈에서 손으로 가잖아 자꾸. 척수반사신경처럼 손. 아이, 요새 그건 컴퓨터도 다 한다. 이씨. 베끼는 거 말고 왜 지금 그걸 한 건지를 확인하라고. 뭘 한 건데. 여기 있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x-2라는 애를 꺼내고 싶은 거잖아. 그 x-1을 꺼내기 위해서 여기를 분자분모에다 똑같이 곱한 거고, 여기서도 x-2라는 애를 꺼내기 위해서 분자분모에다 똑같이 곱한 거라고. 그럼 지금 12-2번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0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0분의. 또 0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0이죠. 그럼 결국엔 분모에도 뭐가 숨어있을 거고, x라는 놈이 숨어있을 거고, 분자에도 뭐가 숨어있을 거다? x라는 놈이 숨어있을 거다. 그럼 그 두 개를 동시에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분자에다가도 곱하고, 분모에다, 분자 것도 유리화하고, 분모 것도 유리화하고, 두 번 유리화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니, 혹시? 2번은? 됐어요? 자, 그럼 12-2번은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6-2번도 해드려요? 그걸 하루 종일 잡고 있다가 이제서 알았다. 자, 6-2번이야. 합성함수에서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에서 극한값을 찾을 때에 결국에는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x의 값이 어디로 가는? -1의 우극한을 구하는데 누구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야? 얘는 지금 결국에는 얘가 메인이야? 요게 메인이야? 저 안에 있는 게 메인일 수밖에 없어. 왜? x와 관련된 식은 g야? f야? g야. f는 지금 뭐랑 관련된 식이야? gx에 대한 식이야. 즉 만약에 내가 gx라고 하는 애를 치환하게 되면 이 문제는 사실 t가 어디로 가는지를 구해서 ft에 대한 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두 번 해야지. 뭐부터? 속부터. 자, 그럼 gx라는 애에 대해서 -1의 우극한 g1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리미트 생략하고 조금 빠르게 쓰기 이렇게 쓸게요. g-1의 우극한 부분을 찾을게요. 어디야? 얼마야 이거? -1이죠. 1이죠. 이거 1이죠. 근데 1인데 얘도 방향성 크기로 따진다면 1에서부터 그러니까 커지다가 1이 되는 그러니까 커져서 1이 되는 애야, 작아져서 1이 되는 애야. 커져서죠.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좌극한이죠. 커지는 커지다가 1이 될 거야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쓰면은 x가 -1이면 gx라고 하는 값은 뭐다? 1에서부터 오른쪽이 1에서 조금 작은 애일 거다. -1에서 조금 큰 값을 집어넣으면 -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올 거다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1보다 조금 작은 그 값이 될 때 ft의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더하기 리미트 지금 f라고 하는 값에 f라고 하는 그 값에 뭘 집어넣는 거야? -1보다 조금 작은 애를 집어넣으시면 -1보다 조금 작은 애니까 뭐예요? 0보다 조금 작네요. 0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번에는 t가 어디로 가는? 0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가는 gx의 값을 찾으시면 되죠. 이거 둘이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얼마가 되고? 1이 되고요.
그죠? G에서 0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1 더하기 0이니까 1이죠. 됐을까요? 다시 2번이었습니다. 12까지 했고 14, 15만 보면 되겠네요. 14, 15. 14번은 또 왜요? 14-1번 왜요? Hey, hello. Hello, everyone. Hello, hello.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 지금 값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를 단순하게 최고차항만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몇 차씩? 1차씩, 얘도 몇 차씩? 1차씩, 1차 빼기 1차니까 0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찌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찌꺼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된다? 유리화라고 그랬죠.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분모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곱하기 얼마를 하라고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더하기 x. 여기도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더하기 x를 곱하자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2x 더하기 3입니다. 그죠? 최고차항 사라지니까요. 자, 그러면, 루트 어디 갔어? 자, 루트. 자, 분모. 무한대로 보내네. 개수 얼마? 1이요. 개수 얼마? 1이요. 1 더하기 1분의. 개수 얼마? 2요. 그래서 2분의,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2요. 1이요. 14-1번은 이런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14-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면 그 유리화를 해주시면 결국엔 분모 얼마? 6x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불라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x제곱 불라 그래서 뭐? 1 더하기 1분의 6이요. 그래서 얼마? 3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루트 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x예요?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느냐도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죠. 15-2번이요. 왜? 통분해. 15-1번도 마찬가지고 15-2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 뚝딱 하고 지나갔던 이유가 뭘까? 이거 보통 0 곱하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0분의 0 꼴로 반드시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뭘 하면? 통분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15-2번 하기 전 싫어. 15-2번을 보여줘? 2번으로 보여줘? 2번으로 보여주면 일단 이거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은 냅둬. 여기만 건드려. 자,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자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거든요. 0인자가 보이나요? 네. x가 0으로 가는 0인자가 보이나요? 여기 0인자 있네. 여기도 0인자 있네. 뭐 하면 돼? 지우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뭘 대입해라? 0 대입해라. 이제 x에다 0 대입하시면 뭐분의 뭐가 나오죠? 네. 마무리 가능하실 겁니다. 쟤 잤니? 너 혹시 내가 설명할 때
잦냐? 이거 x가 a로 가면 값이 얼마야? 1이에요. 이거 x가 a로 가면 값이 얼마야? 0이요. 그러면은 이 값분의 이거는 발산해요. 내가 계속 강조했던 표현이 뭐였죠?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즉 발레를 찾을 땐 반드시 다 뭐라고? 0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다면 그 0인자 같은 그런 경우에 다 뭐라고? 발산을 알 수 없어진다고. 그게 다 발레가 된다고. 꿈꿨니? 내가 8-2번에 이거 아까 이거대로 설명했는데 하는 동안 잤냐? 뭘 되기는 안 돼. 기억 안 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친 답들에 대해서 오답노트에 한번 다시 푸십시오. 다음 주에. 뭐라고요? 지금 틀린 날짜 적어 놓으시고요. 그거 날짜에서 일주일 딱 지나면 다시 풀어보십시오. 고친 거 기준으로. 고친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뒤에. 어디에다가? 오답노트에다가. 한번 고칠 때까지는 오답노트 쓰란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대신에 한번 다시 고친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노트에다가 풀이만, 교재명, 페이지, 번호 적어서 오답노트에다가 한번 다시 복습하세요. 반드시. 이번에 6주 동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서 어설프게 대충 외우고 가고 뭐하고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갖다 어디다 쓰는데요? 선생님 어차피 이거 나중에 쓰잖아요. 가 아니라요. 이거 사실 미분이랑 극한의 개념 자체를요. 끌고 내려와서 그 상수 하에도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기울기 같은 경우도 훨씬 쉽게 볼 수 있고요. 3차 함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냥 아예 그 그래프로도 풀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더 확실히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수투 같은 경우에는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혹은 오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짠. 됐을까요? 사실은 알구전을 보면서 내가 그린을 보면서 아차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아까 나왔던 몇 번이었냐면 7번 있죠. 그 그린의 7번. 얘를 알구전 12번 개념을 좀 짚고 갔으면 좀 덜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한번 좀 볼게요. 아이고매. 그 조건이 있는 극한값 문제라고 해서 아이고야. 다시 한번 좀 할게요. 조건이 있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복습 좀 할게요. 극한이라는 게 뭐라고요? 극한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였죠?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뭐라고요? x라는 어떠한 값이 x의 값이 한없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또는 무한대로 진행했을 때 그 함수의 함수의 위치가 어디에 가장 가까워지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한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극한값이랑은 함수값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걸 무슨 극한? 우극한.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걸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하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을 때,
어떤 특정한 상수로 수렴한다면 그거는 뭐다?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렴하는 성질을 가질 때에 뭐가 성립한다? 사칙연산이 성립한다. 그 극한, 함수라는 애가 특정 값에서 극한값을 가질 때에 사칙연산이 성립합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부정형꼴 4가지 중에서 크게 2가지만 먼저 생각하면 된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0이야? 0 아니야. 그거 0인자, 0이 되려고 하는 그 놈인 거지. 0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이제 무한소라고 하고요. 제가요, 그 입실론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그 입실론 델타논법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있는데요. 그게 함수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전공 과목이라서 사실 저는 심지어 전공 과목에서도 제가 물어보기로는 그거 대체 뭔 소리야?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하는 게요. 뭐였더라? X에서 알파를 빼는 A를 뺀 값을 뭐라고 하지? X에서 알파를 뺀 값을 델타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fx에서 l을 뺀 그 값을 입실론이라고 한다면, 요 값보다 이제 작은 어떠한 값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몰라요. 어쨌든 그래프 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걸로 봤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x라는 그 값, 알파라는 값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델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델타라고 하는 그 값의 영역이, 이 알파라는 값이 존재하고 이 값이 0보다 큰 무언가, 그 어떠한 입실론 값이 존재한다면 델타 값도 반드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들어봤자 쓸데가 없더라고요. 관도야 그냥 무한소라고 기억하세요. 엡실론 필요 없어요. 그냥 무한소라고 기억하세요. 0으로 가까이 가는, 0이 아닌 0이 되고자 하는 애. 무한소입니다. 무한소.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아니라 사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즉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뭘 그러니까 일단 하나 확실한 건 극한값을 구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원칙상으로는 그래프이지만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대입하면 된다. 근데 대입해서 구할 때에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때 뭐 하면 되고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고, 그래서 분자가 더 클 때는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뭐고? 0이 아닌 어떤 특정 상수. 그 다음에 저기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결국엔 분모의 차수가 크면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해요. 그 다음에 차수가 같아도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해요. 하지만 분자가 더 차수가 크다면 어떻게 된다고? 발산합니다. 어디로?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요? 0인자를 찾아서 인수분해 후 약분합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찌꺼기 싸움, 쩌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쩌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라? 유리화를 해라. 그죠?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도 뭘 해라? 저 무한대 속에 들어있는 뭘 찾아라? 0인자를 찾아라. 그죠? 0인자를 찾아서 대입하면 된다. 무한대가 아니구나. 0인자라고 하는 애를 찾아서 무한대랑 같이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 무한대 곱하기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뭐로 바꾸면 된다?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서 풀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조건이 있는 극한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지금 이 12번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0분의 x분의 fx라고 하는 값이 1이래요. 자, 얘는 수렴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자 봐봐. x가 얼마야? 0으로 가. 그러면은 일단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될까? 일단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구나는 정도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나와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즉 뭐든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덩어리 전체가 중요해요. x분의 fx라는 꼴의 극한값이 1인 걸 안다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fx 분의 저기 뭐야 2x 마이너스 fx 같은 경우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된다며 f0은 0이라며 그럼 얘도 또 뭐가 돼? 0분의 0꼴이 되죠. 그럼 돼 안 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영인자를 찾아서 약분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해? 가능할까? 할 수 있어. 일단 그래도 0이 나올 것 같아. 단순하게 영인자를 생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엔 뭘 찾아야 돼? 어떤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x분의 fx를 찾아주자고. 즉, x분의 fx라는 걸 찾아주려면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누면 되지? x로 나누면 되지. 선생님, x는 0이라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이라고 아니라고. 0에 가까운 값인 거지 0 아니라고. 그럼 이거 0으로 나누시면 어떻게 되죠? x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x분의 fx 분의 2 빼기 x분의 fx 인 거고. 자, 그럼 지금 얘 수렴의 발산해. 수렴해 얼마로? 1로. 얘는 얼마로? 1로. 즉 뭐? 1 더하기 1분의 2 빼기 1. 답은 2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원칙상으로 저 이 문제 x가 3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에 x-3이라고 하는 애도요. 원칙상으로는 뭘 찾아야 돼? 저 x분의 fx를 찾아야 돼. x분의 fx를 찾아서 뭘 해야 돼? 1로 바꿔줘야죠.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이번에 x는 어디로 가? 3으로 가. 근데 지금 요 있는 요 x 빼기 3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즉 뭐 하면 돼? x 빼기 3이라는 애를 뭐로? x 빼기 3이라는 애를 뭐로? 치환해보죠.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니까? t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식을 변형해서 써보신다면 리미트 x, t는 어디로 가요? t는 0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저기 f는 뭐가 되고? t가 되고. 자,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를 집어넣자고.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면 지금 얘를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전개하시면은 t제곱 플러스 6t 분의 ft인데요. 얘도 결국에 0분의 0이잖아요. 뭐 하라고요? 뭘 찾아라? x분의 fx. 지금 여기서는 뭘 찾으면 돼? t분의 ft를 찾으면 되죠. t 플러스 6분의 t 분의 ft. 자, 0 더하기 6분의 1. 6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과연 이걸 치환하는 게 최선인가요? 치환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에 구하기에는 조금 미묘하긴 해요. 네. 여기서 얘기하기엔 조금 미묘하고요. 그냥 원칙상으로 풀 때는 그냥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렇게 그냥 정말 다른 조건 없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저것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차라리. 됐을까요? 자, 지금 이게 조건을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흔히 하는 표현들 중에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개념이라 이렇게 정리라는 게 뭐냐면요. 쉬운 거부터 갈까요? 봐봐. 얘들아. 봐봐. x분의 1이랑 x-3분의 1이랑 누가 항상 커? 여기 x가 0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는 누가 더 크냐 항상? 얘가 더 크냐? 그죠? 얘가 더 항상 크죠? x가 3보다 클 때. 그죠? 그럼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하고 이 식을 gx라고 한다면 fx는 gx보다 작은 거죠? 근데 극한을 취해보면 어때요? 저기 오른쪽 끝으로 보내봐. 그럼 끝으로 보내봐. 서로 값이 어때? 얘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죠. 서로 어때요? 극한값이? 야!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 gx라는 값은 fx, 이게 지금 특정한 경우이긴 하지만 모든이라고 말을 바꿀게요. 모든, 그냥 모든 fx에 대해서 gx가 더 크다. 실수 전체에서 일 때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극한값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어요. 항상 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한대로 보낼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정말 단순하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차 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애랑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냐? 몰라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좀 비슷하네. 자, 여기를 이제 y는 fx, 여기를 y는 gx라고 한다면 지금 x 값이 x가 0 근처에서 fx라고 하는 값은 항상 모든 gx에 대해서 다 어떻게 돼요? 크죠? 근데 리미트 fx가 0으로 가면 gx도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두 값의 극한값은 서로 어때요? 또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x가 어디 근처에서 a 근처에서 어떤 모든 그 값에서 이게 성립할 때 fx가 gx보다 클 때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다고? 같아질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그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hx라는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만약에 그 극한값이 x가 a로 갈 때 gx가 그 x가 a로 갈 때 hx와 같으면 극한값은 보나마나 얼마일 거다? 똑같이 알파로 갈 거다. 이게 알파 A 값이 특정한 상수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양쪽에 껴서 양쪽을 정의하면 가운데는 반드시 그냥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3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어요?